그 다음에 우리는 와서 이제 악수를 하게 되잖아요.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악수를 할 때 손을 잡아보면 어떻습니까? 응? 첫째는 부드러운 손이 있고 딱딱한 손이 있어요. 야, 부드러운 손은 어떤 손일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마침 제가 일본의 그 아베 수상 사저하고 같은 그 아파트에 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나니까 이 아베 수상도 자기 그 사저를 오는 그런 길이어 가지고 서로 악수를 하게 됐는데 그 손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또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제가 악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야, 그 손이 아주 손빵맹이 같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그럽니다. 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같이 높은 사람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저는 귀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 손수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사람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딱딱한 손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반대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일 남에게 시킬 수가 없어. 본인 스스로 다 해야 돼. 심지어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남이 할 일을 내가 그냥 열심히 힘들게 하는 사람의 손이 바로 딱딱한 손이에요. 딱딱한 손이면 우리가 쉽게 막노동자 또는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이렇게 그렇게만 우리가 연상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인사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작가라든가 또 연예인들 중에도 유명한 탤런트 스타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은 못생겼어요, 사실은. 손이 딱딱하고 손매디가 굵고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 손을 쓸 때는 본인의 손을 찍는 것이 아니고 그 손을 대신 찍는 손 모델이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그 어떤 시스템을 심지어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보니까 딱딱하더라. 그 이상하다 했는데 자기가 할 일을 남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주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다 처리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멍하니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 안 되죠. 자기 스스로 뭔가 참 직접 해야 될 그런 일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 사람이 중학교 아마 중퇴를 한 그 사장님이신데 그 양복점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손이 너무나 부드러운 거야. 그 참 희한하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유심히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켜봤더니 이분이 대단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사업 수주를 따낸다든가 했는데 꼭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활용하는 걸 봤어요. 아, 역시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보는구나. 늘 접대를 하고 늘 그 어떤 관계식을 형성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팁이죠. 우리가 어떤 그 인재를 우리가 등용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일을 시켜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전문 엔지니어를 우리가 영입을 한다. 그럼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손이 너무나도 여자 손처럼 부드럽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 시켜가지고 나는 사실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그런 하기를 바랬는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잡으면 긴 손이 있고 몽뚱하게 짧은 손이 있죠. 긴 손은 어떤 손입니까? 긴 손은 손재주가 있는 손이에요. 그래서 유명 피아니스트의 손은 긴 손입니다. 손가락이 길어요. 또 조리사들, 아주 요리사, 조각가, 뭐 이런 사람들 손은 대부분 이렇게 길쭉하고 손이 아주 그렇게 그런 손으로 뭘 하기에 잘할 수 있도록 생겼어요. 뭉뚱한 손이 이렇게 뭉뚱하고 손가락이 길지 않는 그런 여성에게 아마 과일을 한번 깎아보라고 그러면은 그 껍질에 과일 살집 그냥 뭉뚱뭉뚱 뜯어가지고 아마 보기 싫게 깎아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재주가 없어. 손재주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은 역시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일에 적임이 있다, 적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깊숙이 잡는 손, 적극적이죠. 힘주어 잡는다. 힘을 주어 잡아갖고 그냥 사람이 손을 아프게까지 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런 도모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그런 일에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어디를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얼굴을 보고 눈을 봐야 되는데 다른 곳을 쳐다봐.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큰 일을 함께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을 살펴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상대가 지금 나를 경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할 일만 그냥 한다. 이것은 딱 실패하기 쉽죠.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중요한 일을 함께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일 처리에 그냥 옆에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가 할 일은 이거다 하고 해 사람은 그런 건 상관없죠. 그러나 상대방을 응시를 하면서 그 사람이 기분 좋은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뭔가 건강이 안 좋은지, 그 사람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눈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눈을 보라고 하니까 그냥 째려 보면서 그냥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그시 보면서도 그 사람을 상황을 접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